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선업, 조선 섹터 얘기 좀 해볼까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조선업에 지금 관심이 얼마나 쏠리고 있나를 보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바빠지시나 안 바빠지시나 이런 걸로도 간접적인 지표가 맞습니다.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바쁘십니까? 오늘만 해도 미디어가 한 3개 잡혀 있고요. 어제도 보고서 쓰느라고 늦게 잤고. 조선업 가는군요. 뭐 아직은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체감하는 체감 지표상으로는. 진짜 뭐 하나하나 이제 진짜 지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고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조방원이라는 거에 항상 이제 앞에 조선이 있어 왔고 매물 추례로 주춤하다가도 또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제는 또 HD 현대마린솔루션,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그 업황의 분위기를 보려면 IPO 시장 분위기를 봐도 좀 알 수 있는데 대한조선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도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좀 힌트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대한조선의 공동주관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다른 IPO 예정인 회사의 IR을 한번 갔었거든요. SN시스라는 회사더라고요. 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한조선도 어쨌든 수요 조사가 끝났고 지금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가 갔던 그 IR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업종이든 그 시장에서 자금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황이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업황으로 펼쳐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시장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상장하는 업체들이 그 전체 조선 업계에서 가장 대형 1등 위치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조금 작은 위치에 있다가 시장에 공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 업황이 낙수효과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좋아서 이렇게 기존에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던 업체들로까지 관심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조선 업황이 얼마나 센가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표죠. 실적 발표 어떻게 하나하나 좀 받아들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HD 현대마린솔루션 견조한 성장세 이어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매출이 4,677억 원, 영업이익 830억 원, 영업이익이 약 한 1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SCI 한국지수 편입이 또 예상되는 맞습니다. 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발표한 이 회사의 실적에서 다른 조선 업체들과 조금 달랐던 점은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기 대비해서는 안 튀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튀지 않았습니다. 거의 1분기와 2분기의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회사는 저희가 조선주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로 많이 보는 그 선박을 새로 만드는 신조 시장과 관련된 회사가 아니라 이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 그 뭔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나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업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얼마나 확장이 될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데 이 회사가 매출 성장률이 계속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제 이제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굉장히 최고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선박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AS 마켓이 필요한지 그냥 3배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많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데 저희가 친환경 선박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양쪽 시장이 다 중요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계속 견조한 매출 성장을 보였고 그리고 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신규 고객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이제 여러 조선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중에서 AS 마켓도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신규 선박을 수주를 해서 이런 거 말고 AS 마켓이 갖는 의미가 이제 또 다르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쵸.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시면 AS 마켓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네. 예전에는 그냥 배를 만들어서 네. 이제 일평생 잘 쓰고 그러니까요. 이제 퇴출되고 또 다른 새 맞아요. 배를 들여오고 네. 이제 이게 전체 선박 시장의 다였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전체 내용 연수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IMO라고 하는 그 국제 해사 기구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규제의 그 달성을 못하는 선박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리 개조를 통해서 약간의 조치를 통해서 이 배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마켓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배들이 아직도 많은 거죠? 시장에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배들 중에서 뭐 일부 선박들은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 지금 25년 이상 사용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애매하게 15년 이상에서 25년 사이에 걸쳐 있는데 그 뭔가 스펙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AS 마켓에 걸쳐져 있는 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분기 2천억 원대 수익 실현.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LNG 운반선 고수익 선종 중심의 매출 비중 증가가 주요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익이 큰 배를 좀 많이 팔았다, 많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제 네. 저희가 그 나온 애들 중에서 이제 신조 시장과 관련이 있는 네. 그 부품사에 해당하는 하나엔진과 네.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 동시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그림만 보셔도 전 분기 대비해서 제가 이번 분기에 달성한 영업이익률을 각각 하나엔진은 8.7%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7.6%를 달성을 했거든요. 지난 분기까지 그리고 작년 연간으로도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2024년 내내 이익률이 아주 튀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박스권을 약간 돌파하는 분위기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1분기까지의 그 한 4개 분기 정도의 실적 보면 약간 횡보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부분을 뚫고 올라오게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21년과 22년에 수주했던 배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22년에서 23년에 수주한 선박들로 조금 그 텀을 옮겨가는 상황이고 2026년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이 가스선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해서 그 인도를 하는 그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른 어떤 단가의 선종보다 일단은 작업량 대비해서 매출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작업량 대비 매출이 네, 많다? 매출이 많은 편에 해당이 되죠. 저희가 네네. 그냥 한 척당 매출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 성과가 낮았을 때도 LNG 캐리어는 저희는 한 2억 불 이상 항상 받았었는데 이제 뭐 컨테이너 선박이나 탱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못 미치는 정도의 매출이니까 물론 수익성이 무조건 비싼 배가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수익성이 가장 훼손이 덜 됐던 선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 인식으로 한 50% 이상 되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분기 대비 이익률이 올라온 폭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지금부터 이제 26년, 27년 실적이 나오도록 계속 저희가 단가가 올라갈 예정이라 그래서 좀 어제 이 박스권 돌파하는 이익률이 굉장히 의미가 컸었고요. 이제 오히려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현실화시켜준 숫자를 보여준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아까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2천억대 분기 맞아요. 이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이 매출이 더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2천억대 이상의 이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산업 사이클상 2014년을 우리가 너무 11년 전이니까 네네. 어떤 조선업에서는 어떤 시기였? 그때는 뭐 네. 2011년, 10년 정도에 수주한 선박들일 거니까요. 실제로 그 2007년 이후에 한번 크게 하락하는 사이클이 나왔다가 재차 약간 반등했던 사이클에 수주했던 선박을 만들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이제 크게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리 LNG 캐리어가 다시금 조금 많이 발주가 나와서 그거를 실제로 건조를 하던 시기에 실적이 2013년과 2014년의 실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건조하고 나서 이제 선박 시장에 더 이상 약간 이렇게 뭔가 주도적인 느낌에서 나오는 신조 선종이 좀 이렇게 딱 끊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기가 되었었죠. 근데 11년 만에
2천억 원대 수익 실현.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매출 부분에서 막 확 는 게 아닌데 뭐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고정비를 네. 저희가 10년 동안 줄여놓은 상황인지라 고정비를? 예, 옛날만큼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아도 옛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드린 겁니다. 효율화가 됐다? 굉장히 효율화가 많이 된 상태이고요. 이거는 꼭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뚜렷하게 좋아졌구나라는 걸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실적 발표 어제 좀 있는 그 후에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 변동이 네.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엔진 기업들이 네.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고 그 엔진 기업 중에 하나인 하나엔진이 네. 저희가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거래소 거래는 끝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됨과 동시에 이제 경쟁사 주가와 함께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어서 그 대체 거래소에서의 그 가격과 그 어제 그냥 거래소에서 끝난 그 가격의 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차이가. 네. 그렇군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기다리시던 투자자분들이 그런 네, 시기도 네.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 가면서도 이제 끝 아니야? 더 갈 맞아요. 수 있을까? 피크아웃 너무 비싼 얘기하시고. 거 아니야? 네. 말씀하신 피크아웃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는 와중에 지금 이견이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견이 많은 기간이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다 네. 보니 그 이견이 있는 동안 지금 꾸준하게 주가가 주가네. 오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꽂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이클. 왜냐하면 사이클은 돌고 도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하는 그 사이클을 경험을 하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르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게 좀 큰 것 같은데 저희는 사이클은 사이클이지만 사이클의 지속성은 다른 시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조선 블럭 만들던 회사들도 다 조선하겠다고 전환하고 막 이런 상태였었으니까 저희가 전 세계에 배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모두 다 같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고객이 많으면 모두 행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너도 나도 배를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물량 확보에 대한 공포감이 들게 되면서 가격을 서로 경쟁적으로 낮추는 상황이 되니까 사이클이 금방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일단 무엇보다도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 과거와 달리 오히려 수요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배를 만들 수 있는 곳들은 한정적인 상황이 되어서 지속성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저희가 높은 상황으로 올라가서 그 물량을 쭉 수주를 했을 때 높은 수익성이 계속 나오는 사이클은 저희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사상 최고 ROE를 기록을 하는 걸 겁니다. 조선 업체들이. 그래서 영업 수익만으로도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재원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나의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조선은 지금 이제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것 대비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도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여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이클 꺼지면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성에 있어서 분명히 좀 차이가 보인다. 과거하고 이런 말씀 지금 해주신 거고 이렇게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 빅3 업체 뭔가 영업이익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위원님 이제 실적이라는 게 실적이 잘 나온다, 주가가 계속 간다 이런 공식이 아닐 때가 사실 우리가 종종 목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한 물음표라든지. 근데 지금은 숫자도 잘 나오는데 그 다음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조선업의 지금 기본적인 의견이시죠. 특히나 네. 이런 네. 조선 수주 산업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굉장히 불안감을 맞아요. 갖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실적 잘 나왔으니까 난 이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좀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수주가 굉장히 안 따라줄 때 그런 생각을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주로 또 저희가 3년 뒤의 실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얘기할 근거는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다 덧붙여 3년 뒤도 계속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수주가 굉장히 받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불안감을 갖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는 지금 전년 대비 수주가 한 50%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많았던 작년이 너무 많았어요. 작년이 7,300만 톤 정도 수주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캐파가 4천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7년치가 나온 상태이다 보니 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주체들이잖아요. 선박 하나에 투자하면 그거를 30년을 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 과잉 투자를 하고 나면 조금 관망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성과가 오늘보다 내일이 무조건 비쌀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급하게 발주하지만 요즘 성과는 그냥 횡보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할 것도 없고. 조선소도 선사도 약간 횡보하는 상황에서 서로 짙은 관망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된다. 저희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2년치 저희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요즘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지금 수주가 이제 줄었으니까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적 좋게 날 때 팔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저희는 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3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수주가 여기에서 끊길 만한 뉴스가 있었느냐. 나 이제 친환경 선박 더 이상 발주 안 해도 돼. 이렇게 될 만한 근거가 그 사이에 생겼느냐. 없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가 미국발 호재 우리가 이 얘기를 네네. 사실 조선업의 뭐랄까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한 거에 가장 큰 단초 역할을 또 이런 게 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언급을 했다든지 2025년에는 예, 그렇죠.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MRO 부분에서의 특히나 뭐 협력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던 것도 네,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기는 네. 원래 없던 시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MRO, 유지보수. 미국이랑 관련된 모든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상선도 저희가 군함도 그리고 MRO도 원래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었던 상태였었는데 미국이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밖으로 나오게 되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의 이제 중간중간 실사를 계속 오면서 뭐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대비해서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조선 업체에 투자를 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현으로 나올 때까지 아마 주가에는 계속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희가 고위급 인사들은 계속 오는 거죠. 아까 네, 뭐 실사 맞습니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고 이런 것들은 계속 보도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미국 현지에 있는 야들을 가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20년 가까이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 업체에 가보면 진짜 매크로 제조업의 끝판왕이에요. 굉장히 감동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작은 조선소만 있는 나라에서 와서 아마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기대감으로 이제 기대감이 네. 현실화가 될 때까지 분명히 주가에는 영향을 계속 줄 것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번 발자고 또 끝날 물량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형성이 되고 이런 게 이제 구체화될 때까지 아마 주가에는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바다 위 주유소라고 네네. 불린다고 이제 봤는데 LNG 벙커링선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그 벙커링선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서 이게 또 우리한테는 혜택 아닌가? 좋은 점 아닌가? 뭐 이런 거잖아요. 진단 좀 저희가 부탁드려요. 네. 21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대형 컨테이너 선주들이 이제 주로 자기가 원래 쓰던 배를 어떠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까를 고민을 하면서 제일 많은 선택지를 보인 게 결국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항만이 한 거의 6천 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갖고 온 표에서 그냥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항만이 한 5천 지금 5월 기준으로 5,982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LNG를
연료로 주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207군데로 3.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비율상으로 굉장히 적은데 LNG로 주유해 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포트콜이라는 게 뭐냐면 항만에 딱 기항하는 거를 한 번 하는 거를 포트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LNG 선박은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뭐 상해에서 출발한다라고 해도 결국 마지막 도착지인 그 항만만 들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선박은 그래서 포트콜 수가 그 선박 숫자 대비해서 되게 많은 선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디에 정박을 네. 할 때 그러니까 출발지와 도착지 하나씩으로 끝나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버스처럼 계속 노선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포트콜수가 저희 보시다시피 지금 LNG 그래서 벙커링 포트콜수가 10%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2년부터 최근까지 15%, 16%, 17%,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9%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지금 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 대 배로, 그러니까 배에서 LNG를 싣고 있다가 배한테 주유를 해주는 그게 이제 간이 주유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게 21년 이후 발주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이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가 되고 있고 28년, 7년까지도 계속 더 많이 인도가 될 예정인데 항만 설비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이 주유소를 열심히 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LNG 캐리어는 항상 대형 조선소만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LNG 벙커링선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 원래 작은 선박을 만들던 HD 현대미포 같은 데가 이 벙커링선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의 조선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형 사이즈의 선박을 만드는 조선 업계에게도 LNG와 관련된 수혜가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조금 작은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생겼다라는 작은 걸로. 선박을 만드는 업체에게도 기회가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생태계가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요. 이런 점도 좀 주목해 보겠고 한화오션이 또 필리 조선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LNG 운반선을 그룹 내부에서 발주해서 공동 건조하는 체계를 짰다. 이게 3,48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의미가 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지금 일단 계약 구조부터 네.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오션의 미국 법인 중에서 하나해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운사예요, 한마디로 네네. 얘기하면. 근데 그 하나해운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한테 직접적으로 LNG 캐리어를 발주를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미국 해운사가 미국 조선소한테 발주한 그렇죠. 형태가 되죠. 네. 근데 지금 필리 조선소가 LNG 캐리어를 지금 당장 바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필리 조선소가 하나오션에게 하청 형태로 다시 이 계약을 내려서 직접적인 건조는 이제 거제도에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이게 만들어져서 납품이 되면 미국 국적의 해운사인데 미국 국적을 갖는 LNG 캐리어를 갖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CG가 그 미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그 탑재하는 선박의 국적을 점진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배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이제 발표한 데 있는데 그거에 맞는 선박을 만들게 되는 절차를 이렇게 약간 복잡한 절차로 해서 만들게 되는데 직접적인 이제 매출은 어쨌든 하나오션에서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에서 발주되는 것들을 한국에서 지금의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방원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조가 굳건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물론 그 안에 이제 등락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 전망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볼까요? 네, 어닝 시즌에 머리 안 아프시려면 조선소 쪽 가져가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저희가 예전엔 관심이 없었던 업체들마저 시장에 이렇게 리스팅을 하려고 올라오고 있는데 주요 업체라고 생각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시고 조금 올해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세 이슈도 좀 있는데 네. 관세 지렛대 산업으로도 조선이 좀 언급이 종종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돼요. 사실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그 사오는 배 값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다 미국 외에서 사올 건데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부분 또 하반기 업황과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 드렸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